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 오늘 세 번째 영상 또 빠르게 전달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도 소식이 굉장히 꽉 차서 제가 좀 빠르게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인데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만큼 임영웅님의 소식이 쏟아지기 때문이죠.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의미가 깊어요. 가성비와 플렉스 사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성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격 대비 성능이 얼마나 뛰어나냐. 그런 의미에서의 가성비. 플렉스는 내가 과감히 투자해서 무언가를 구매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가성비와 플렉스는 절약하느냐, 투자하느냐, 요 정도의 개념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데이터로 찾아본 2023, 바로 2023년 소비 시그널,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쓰고 있을까? 이런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컬럼이에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당연히 우리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 대열에 오를 만큼 경제가 꾸준히 성장해 왔고 2018년도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도 퇴근 이후 취미생활의 기폭제가 되었다. 여기에 팬데믹까지 겪으며 늘어나게 된 여가 시간을 소소한 취미 또는 배우는 곳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 취미 인구는 연령대를 넘어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취미와 관심사는 커뮤니티, SNS를 통하여 심화되고 발전되곤 하는데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커뮤니티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2, 3년 사이 트로트 열풍을 타고 임영웅 등의 가수들이 중장년층을 넘어 노년층까지 적극적인 팬덤으로 거듭나게 만들었고 이 흐름 덕분에 중장년층이 새로운 것을 습득하기 위한 배움에 적극성을 띠게 되었고 젊은 세대에 비해 재력과 구매력이 높은 만큼 새로운 시장성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많은 칼럼에서 다뤘던 이야기들이기도 해요. 잘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임영웅님을 통하여 트로트 대열풍이 불었고 임영웅과 탑6 멤버들을 통하여 중장년층의 팬덤분들의 숫자가 어떻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폭발 성장했다. 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 성장하게 된 이 팬덤의 파워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각종 수상, 각종 시상식에서의 등장들, 또 나아가서는 이런 각종 활약상들이 결국에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준 큰 사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40대 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노년층까지 70대, 80대 임영웅님의 팬덤분들 중에선 100세 분들까지 계신 만큼 전 연령층에 걸쳐서 폭풍 성장하고 있다. 이것이 아티스트 임영웅의 파워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칼럼이 이런 소비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도 우리가 여실히 살펴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전반적인 이 나라에 존재하는 전반적인 흐름들의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막강히 선사되고 있는지 충분히 체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그런 것을 또 한 번 재증명하는 MBN 방송사의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임영웅 덕에 역주행했다 라는 영상이 올라옵니다. 자, 이 영상이 뭐냐면 쭉 살펴보니 이날 바로 이 김명준 아나운서가 바로 서른도 선생님의 이 보랏빛 엽서를 설명해요. 그러면서 이 보랏빛 엽서라는 노래가 어떻게 역주행을 하게 됐는지 설명하는데 제가 이걸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보랏빛 엽서가 발매 23년 만에 역주행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이 서른도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보랏빛 엽서란 노래가 탄생된 지 20여 년이 지난 노래인데 오래전에 제가 작곡한 노래임에도 그 노래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감에 있어서 결국에는 임영웅이라는 한 가수를 통해 히트가 될 거라고는 자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임영웅님의 이 보랏빛 엽서가 이 커버곡을 통해서도 이미 초대박이 났었지만 다들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미스터 트롯 때 딱 등장을 하면서 폭풍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서른도 선생님이 해요.
그러니까 좋은 노래, 좋은 가수는 세월이 가도 빛이 바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임영웅님의 역주행 신화를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서른도 선생님 역시 임영웅 덕분에 이 노래가 역주행할 수 있었다. 이게 사실 작년에 이 MBN 뉴스파이터에 등장해서 직접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옆에 있었던 안진용 기자님. 사실 이 안진용 기자님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보랏빛 엽서가 발매 23년 만에 역주행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서른도 선생님의 제2의 전성기를 맞게 해준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노래를 임영웅님이 부르면서 서른도 선생님이 정말 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또 재출연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레전드 가수마저도 다시금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만들었던 임영웅님의 이 노래 파워를 여실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보랏빛 엽서에 감동하게 된 서른도 선생님이 임영웅님에게 곡을 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보랏빛 엽서가 워낙 역주행이 대박이 나니까 서른도 선생님이 임영웅님에게 곡을 너무 주고 싶었다. 근데 이 곡을 주는 것에 있어서의 여러 불협화음이 좀 존재하는데 전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서른도 선생님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이제 임영웅님에게 탁 주게 되면서 사실상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초대박이 났습니다. 아직도 이 흥행 신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서른도 선생님 역시 굉장한 득을 보게 되었다. 이건 아마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에게도 서른도 선생님에게도 서로가 윈윈할 수 있었던 곡으로 남게 된 거죠. 이 작곡 단계부터에 대한 이야기에 이렇게 좀 이견을 표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에 대해서는 굳이 깊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 오해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좀 어느 정도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짧게 하고, 어찌됐건, 결국에는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초대박이 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이 노래가 트로트 14년 만에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신화죠.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등장하게 되는 흐름이 바로 임영웅님의 자작곡인 런던보이 설명이 쫙 돼요. 그러면서 최근에 임영웅님이 어제 밝힌 거죠. 이 팬들과 이 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우리 팬들이 별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우주를 배경으로 이 새로운 노래를 생각하고 있다. 어제 유튜브에서 우리가 봤던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 런던보이를 통해서도 이 싱어송라이터로서의 길을 본격적으로 이제 임영웅님이 걷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장한 패널들 중에 독특하게도 범죄심리학 교수님인 이수정 교수님이 이 런던보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요. 이게 저는 좀 약간 특이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런던보이 노래를 작사 작곡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고, 이 노래가 첫 자작곡으로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이 노래도 어떻습니까? 초대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범죄심리학 교수님답게 독특한 부분에서 조금 집중하는 걸 보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임영웅님이 말을 했던 이 대목을 집중합니다. 팬들한테 별들을 품을 수 있는 우주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 우주비행사 테마로 가사를 써보고 싶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범죄심리학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범죄심리학이다 보니까 사람의 어떠한 말투, 표정, 성향, 행동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의 본질을 좀 잘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자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연구하는 게 범죄 심리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범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가 눈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의 팬들에 대해서 이 별들 같다라고 표현했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본성을 알 수 있다라고 탁 꼬집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보통 스타, 별 이런 단어들은 연예인들에게 있어선 자신 스스로를 지칭하는 것에 많이 사용하는데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자신이 아니라 팬들을 별들 같다, 스타 같다 라고 말하는 것만 보아도 이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와, 저는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요런 이야기를 딱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머리를 탁 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생각해보면 임영웅이란 가수가 그렇게 인성이 바르다라고 했고 그렇게 팬 바보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 별들 같다라는 표현조차도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얼마나 팬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증이었구나.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심리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니 그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이런 가수를 우리가 지금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시의 영상을 보고서도 느끼시겠지만 뭐 보지 않고도 평소에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너무나 영리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웅봉 차지 않습니까? 그만큼 임영웅님의 이런 팬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다 보니 우리 영웅시대 분들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보면서 이 팬심이 더더욱 급증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이런 의미 있는 이 뉴스 방송도 오늘 MBN을 통해서 그야말로 대서특필이 되었다. 이게 좀 굉장히 남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또 다른 얘기도 있어요. 이번에는 생방송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MBC인데요. MBC의 김신영 씨가 운영하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사실 이날 이 김신영 씨가 진행을 하면서 내가 처음 샀던 가수의 앨범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 청취자들의 사연을 소개했는데 이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사연이 나옵니다. 무슨 사연이 나왔냐? 내 나이가 40이 되도록 CD든 테이프든 사본 적이 없는데 애 둘 엄마가 요즘 덕질 중이라 임영웅 CD를 옵션별로 전부 다 구매했다. 육아 스트레스를 임영웅을 통하여 풀어냈다라는 한 청취자의 사연을 김신영 씨가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임영웅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모을 수가 없다. 풀옵션 가야 한다. 옵션별로 당연히 다 구매해야 한다라고 격하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SNS에서도 봤다. 라면서 김신영 씨가 어머니가 임영웅 씨의 팬이었다. 영웅시대인데 딸이 어렵게 임영웅 씨의 콘서트 티켓을 딱 구매하여서 어머니에게 보여드렸더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더라. 가족들이 다 있는데도 이렇게 소녀가 되시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효도의 길은 임영웅 씨 콘서트, 탑6 멤버들의 콘서트 등으로 몇 분이 계시는데 티켓이 정말 전쟁이다. 난리다 난리. 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남진 선생님과 나은아 선생님 콘서트 티켓도 못 구하는데 이런 스타들의 티켓은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임영웅님의 이 위상이 레전드인 남진 선생님과 나은아 선생님의 콘서트에 비견될 정도로 이 연예인들에게도 일반인들에게도 전문가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위치가 격상되었구나. 이걸 우리가 충분히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파워가 그야말로 이 방송계, 투표, 광고, 음악계, 유튜브까지 이 그야말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파워가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우리가 응원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 웅뽕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자, 엑소라고 하는 SM 기획사 출신의 이 아이돌 가수가 유튜브 채널에 등장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아이돌 가수들도 이런
유튜브 채널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요즘 이제 유튜브가 뭐 거의 방송국 수준의 규모로 거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날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이런 말을 해요. 바로 이 진행자가 이 프로그램 새롭게 단장했으니까 시즌3에서는 뭐 수많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임영웅님이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유튜브 방송에도 아이돌들이 출연할 만큼 굉장히 방송국 규모로 거대해지고 있는데, 역시나 그 어느 방송사건 유튜브 채널이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러브콜이요 상시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면 역시 임영웅을 찾는 분야가 그냥 방송과 관계된 곳이면 전부 다 쏟아지고 있구나. 광고계에서도 러브콜이 줄 서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방송 출연도 러브콜이 줄 서 있죠. 2집 앨범에 대한 것도 작곡가들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줄을 서고 있다. 여기저기에서 임영웅님을 섭외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그야말로 본물처럼 엄청나게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영향력은 제가 매일매일 설명을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만 저도 한번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야, 임영웅이란 가수가 내가 아무리 팬튜버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반응까지 터져나오고 있구나.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앞선 영상에서도 나와 있지만 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아직 딱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미스터트롯2죠. 여전히 제2의 임영웅이 탄생하냐? 라는 말부터 1대 진 임영웅을 이을 자는 과연 누구이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임영웅님의 공식 팬카페에 스케줄 캘린더에 미스터트롯2 출연 소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거의 99% 가까이 임영웅님이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자, 이런 가운데 임영웅님을 계속 찾는 이 미스터트롯2. 제가 그 속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시기도 했는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미스터트롯 참가자들도 임영웅이란 가수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의식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의식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낸 한 참가자의 이 발언이 또 많은 분들의 주목을 끌고 있어요. 어떤 발언일까요? 자, 바로 살펴보니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도진 씨가 미스터트롯 시즌 1의 임영웅에서 이번 우승은 안성훈 출연자다 라면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의 사진과 자신의 소신을 밝혔는데 이 이도진 씨가 이 안성훈 씨가 우승할 거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나의 트로트 친구, 뱀띠 친구 안성훈. 진심으로 성훈이가 잘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미스터트롯 영웅이를 마쳤던 것처럼 이번 우승자는 바로 너다 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 안성훈 씨와 이도진 씨가 이렇게 과거부터 행사장에서부터 이렇게 꾸준히 만나왔었다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저는 방송을 잘 안 봐서 모르지만 이 안성훈 씨가 거의 유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이도진 씨도 임영웅님과의 인연이 있죠. 그리고 이 안성훈 씨와도 인연이 있는 이유가 이렇게 각종 행사장에서 많이 마주쳤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다 같은 업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도진 씨가 임영웅님을 만났던 시절을 잘 생각해보면 1위를 자신이 예측했기 때문에 이번 안성훈 씨도 1위를 하게 될 거다. 뭐 요런 이야기를 쏟아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 때는 무슨 이야기였느냐? 이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영웅 1위 이도진. 어차피 우승은 임영웅이다. 실제로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얼마 전 도진이가 찍은 우승 후보. 형이 외쳐본다. 영웅아 우승해라. 준결승 1위 축하해. 널 보느라 잠을 못 잤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어차피 우승은 임영웅이라고 이렇게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미 미스터트롯 1 때도 공개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의 이런 우정이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이도진 씨가 이번 미스터트롯 2에서도 안성훈 씨와의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1등 응원을 한 겁니다. 섭섭해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뭐 안성훈 씨 지인이 임영웅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안성훈 씨처럼 이 이도진 님도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둘 다 응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과거 때 임영웅님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때 같이 셀카를 찍은 것만 봐도 거의 뭐 연인처럼 찍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 임영웅님이 얼마나 이도진 가수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자신을 응원해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잊지 않고 그만큼 임영웅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미담 속출기로 표현되는 이유가 이런 행동 하나하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어떤 행동이었냐? 바로 이때예요. 이도진, 임영웅의 미담을 고백했다. 미스터트롯 탈락 이후 전화가 유일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도진 씨가 애시당초 임영웅님을 응원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 사진과 함께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스타그램에. 여러분 오늘은 무슨 요일? 미스터트롯 보는 날 깜짝 발언 이제 말합니다. 저 도진이가 떨어지고 녹화 다음 날 바로 전화 왔던 애는 바로 영웅이 하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딱 적혀져 있죠. 굉장히 이 당시 때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 너무 고생했다. 얼마나 감동 주는지 형이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거 사진 찍을 때도 다리 벌려서 키 맞춰준 영웅이 사랑한다. 라면서 어차피 우승은 임영웅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당시 때 이제 이도진 가수도 그리고 임영웅 님도 미스터트롯에 참가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에 얼굴을 알리게 된 케이스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아침마당도 있고 전국 노래자랑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큰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리게 된 건 미스터트롯이 첫 방송이긴 하죠. 근데 이 당시 때 이제 이도진 씨가 탈락을 하니까 임영웅 님이 유일하게 다음날 전화해서 위로를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사진 찍을 때도 임영웅 님이 쩍벌다리, 바로 매너다리를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줬다라는 건데 이런 배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이 임영웅 님의 미담을 속출시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참 이런 점들을 보면 왜 임영웅 님이 수많은 동료들과 또 함께 작업을 했던 그런 관계자분들에게 극찬받고 있는지 그걸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 안성훈 씨를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면서 이 이도진 가수가 과거 임영웅 님에게 받았던 이런 미담들이 또 한 번 주목이 됐고 심지어 이 이도진 씨는 나중에 이렇게 건행이 인사를 기자분들에게 인사할 때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가 아니라 임영웅 님의 트레이드 마크인 건행 인사를 하면서 사진이 찍혔던 요런 장면. 이런 장면들이 한 번 더 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이 두 사람의 이런 우정이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지를 요런 대목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임영웅 님의 영향력이 전방위적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최근 개봉되어 있는 임영웅 님의 I'm Hero 지금 2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계속 전달을 드렸죠. 실시간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이제 20만이 코앞이다.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자, 제가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 자, 임영웅님의 영화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6위에 랭크가 되어 있죠? 이걸 제 위로 올려서 쭉 오른쪽으로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임영웅님의 누적 관객 수가 19만
6,2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20만이 안 됐네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20만 돌파 확정입니다. 왜냐면, 이건 이때까지 누적 관객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여기 있는 앞에 숫자가 그날 당일 관객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0명이 벌써 확보가 되어 있죠? 요거 딱 합산이 되면 어떻죠? 바로 20만 관객 돌파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12시 기준으로 새로 고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24시간 하루 기준인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실질적인 관객 수는 이미 20만 관객을 돌파하게 되었다. 너무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무비 차트에서도 보면은 이 탑3에서 애니메이션 영화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임영웅님의 영화는 탑5로 밀려나긴 했지만 요번 영시봉 상영이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부터 가서 보시겠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예매율이 합산되는 순간 저는 탑3 안에 무난하게 재진입을 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20만 관객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이 상영 연장이 더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도 해요. 뭐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영등포의 경우는 지금 이제 21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21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이죠. 그러면 이 다음 주, 그러니까 21일 이후에는 상영을 안 하는 거냐? 다 지금 시커멓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의 이 관객 동원력이면요. 다음 주까지도 상영 연장이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 주말에 집계될 영시봉 상영회와 영시봉 상영회는 이미 다 매진이 됐죠. 영시봉 상영회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나비 효과로 더 증가될 일반 관람객과 일반 스크린X 상영관의 티켓들도 굉장히 얼마나 판매되는지 주목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임영웅님의 영화가 다음 주까지도 연장 상영이 될 수 있다. 지금 여기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이목이 쏠려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더더욱 임영웅님의 영화를 홍보하고 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은 소씨가 저녁 식사를 하고 조금 늦은 시각에 굉장한 팩트 담은 이야기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